올해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약 132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업종이 좋았고 어떤 업종이 부진했습니까? 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연말이네요. 네. 올해도 지금 오늘 그리고 한 3일밖에 거래 일수가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정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리포트들이 이제 막 또 쏟아질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 대기업이라고 하는 10대 그룹 쪽에 여러 가지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서 울고 웃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다 같이 10대 그룹이 모두 다 늘었으면은 증시 분위기가 좀 해피하겠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잘하는 쪽, 잘 나가는 쪽에 몇 개 그룹이 이끌었고 나머지는 그에 못 따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그룹이 779조, 그리고 올해 말 지금까지 12월 2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11조,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32조 원 가까이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 분위기나 동향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면은 지금 10대 그룹 쪽에서 한 4개 정도만 성적표가 좋았고요. 6개 그룹은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4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6개에 대해서 안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좋아진 4개의 그룹을 보게 되면 삼성, SK, 현대차, LG, 그러니까 즉 내놓으라는 국내 대기업은 그나마 성적표가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6개 그룹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좀 양분된 시각 쪽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그룹과 SK그룹 하게 되면은 그나마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반도체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죠. 그리고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들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역할을 빼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제가 있는 부분들,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정유 이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갖고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숙제는 좀 남아있는 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잘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생각보다 미국 점유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차 효과가 그렇게 크게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됐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생들은 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눈에 띌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친환경차 라인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어지면서 그동안 실적 동향들도 바라보게 되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견조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이를 좀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타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LG그룹 같은 경우는 그나마 LG이노텍, LG전자가 IT 쪽에서 그나마 분위기에 훈풍을 타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같은 IT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업계, 특히 LCD 업계 쪽에 대한 부진한 우려감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은 이제 LCD를 털어내고 이 OLED 쪽으로 가속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계속 기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통신 관련된 쪽에서 LG U 플러스도 올해는 별로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주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본격적으로 5G가 이어지고 있는 내년 어떤 변화들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약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0대 그룹 중에서 하나 제일 올해 타격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은 롯데그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내수 쪽에 좀 더 포지션이 좀 강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유통 쪽에서 생각보다 이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하반기 들면서 가장 또 크게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노재팬이죠.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영향 쪽으로 롯데그룹이 일본 그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각 쪽에서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았던 부분들인데, 일단 총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롯데케미칼과 같은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중화학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수요 자체가 물론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분위기 때문에 여파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를 뺀 부분들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공급 과잉 쪽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숙제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 쪽에서 좀 더 다변화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6개 그룹 쪽에서 포스코 그룹, 한화 그룹, GS 농협도 생각보다 10대 그룹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 모두 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철강이라든가 금융,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쪽이겠죠. 한화 같은 경우는 보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조선,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은 강하게 내년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여전히 시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총평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올해 좋았던,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룹사들이 아마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업황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내년도 아마 차별화는 되게 10대 그룹 안쪽에서 해당되는 섹터와 업황 관련돼서 많이 갈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